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간단하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성호 방송이 조회수 1억, 구독자 수 37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진성호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강인선 라이브는 지금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을 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묘사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이 갈등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SOS를 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과거처럼 굳이 우리가 왜 거기에 개입하느냐, 이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아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의 정부 대변인은 사실상 NO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로부터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한일 갈등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라. 두 번째, 미국의 중재를 부탁해라. 그런데 둘 다 지금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뭐 의병을 일으키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10일날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재용, 신동빈, 삼성전자와 롯데그룹의 총수는 빠진답니다. 일본을 가장 잘 안다는 삼성과 롯데의 총수가 빠지니까 안고 없는 찐빵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 강인선 워싱턴 지국장이 밝힌 지금 미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미국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를 만났는데 강인선 특파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미국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마쿠에서 역할을 했다. 그때는 한일 양국이 모두 미국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이번 갈등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지금 별로 중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틀어놓은 트럼프 정부의 속내는 한국과 일본이 원치도 않는데 미국이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달 초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멀리서 관찰한 바로는 미국 외교가 늘 해왔던 것, 즉 뛰어들어서 조용히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 한일 갈등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중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보도를 합니다. 데니얼 스나이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동북아에 있는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 간, 일본과 한국 간에 고조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임을 미국은 항상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책임을 져버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는 좀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양자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
다자 접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20, 나토에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구조인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도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미국 행정부에 시그널도 보내고 부탁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권고를 문재인 대통령은 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의 한 아시아 전문가는 이런 말도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이번 한일 갈등을 굳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혐한 이 감정을 부추겨서 일본 자민당이 좀 더 표를 끌어들이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 여론조사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타당하다가 훨씬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니 아베 총리는 이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재계는 아우성입니다. 일본 재계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는 참여연 선거 때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갖는지. 그럼에도 아시아 전문가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한일 갈등을 굳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날 수출 규제의 철회,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오늘 이걸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오늘 브리핑을 하고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 국내 운용의 조정이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조정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적 수준에서 대응한다. 아우, 냉정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력으로 지금의 한일 갈등을 풀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각자 도생.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정부는 할 일이 없다. 열심히 하고 있다. 삼성, 롯데, LG, 현대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 일을 풀어라.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30대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이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이번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 진보 정권의 일본 대사를 지냈거나 외교 관련 정부 일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경제 어떡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